네, 뉴스룸이 끝난 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D 시작합니다. 오늘 동접자가 꽤 많습니다. 시청자 빠지는 거 봐라라고 지금 아홉수 독재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빠지지 마세요. 오늘 아까 NCT의 마크 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희 내용도 재밌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가면 영화 상품권도 드립니다. 네, 오늘 월요일은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다 날카로운 비판, 속된 말로 다까라고 하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6천 명 가까이 계신데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재미있는 댓글 소개하고 두 분 선정의 영화 상품권 2장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뉴스룸에서 관련 뉴스 한 뒤에 많은 댓글분들 주셨는데요. 거기에서도 2명을 뽑아서 저희가 역시 영화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앞서 잠깐 안나경 앵커가 할 때 저쪽에 좀 나와 있으면서 장성철 소장님 대기하실 때 제가 얘기했어요. 장 소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왜냐하면 조금만 고개를 쳐들면 이준석 전 대표든 안철수 의원이든 나경원 전 의원이든 융단 폭격을 하는데 그러면 다 폭격을 맞은 사람들이 이준석 전 대표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깨개갱의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근데 장 소장님이 안 그래요. 저도 제가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 저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분들하고 다른 이유는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당대표에 나갈 생각도 없고 그럼요. 당원도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나갈 생각도 없고 정치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제 의견을 얘기해도 예. 저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선거 살려만 주십시오. 선거를 나갈 생각이 없고 예. 당원이 아니라고 안심할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아직은이라고 봅니다. 아직은 아쉬워라. 네. 아직은 안전한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예. 내가 혼자 죽을 것 같아요. 박원수 의원님이랑 같이. 혹시 길 가다가 계속 뒤를 돌아보고 그거 야당 탄압이야. 근데 지금 장성철 물귀신이 소장님은 같자. 그냥 패널이기 때문에 패널 탄압이고 얼마 전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런 분을 출연시키지 마라 라고 또 얘기한 적이 있어서 근데 왜 JTBC 말을 안 들어요? 난감한데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일단 온 의원은 출연을 안 시키는 걸로 저희도. 아, 그러시구나. 아닙니다. 그냥 한 말이고요. 저희도 전혀 그런 압력에 굴하지 않습니다. 네. 예, 일단 용기를 내시라고 제가 과자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고팠는데. 당 떨어졌을 때 용기를 내시라고 과자 하나 드리고요.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전한 말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강한 표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현재 여론조사상은 양자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내 또는 오차범위 바깥에서 좀 괜찮은 표들이 나오자 표현들이 좀 거세집니다. 맨 왼쪽에 칠판을 보면 실체도 없는 윤핵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거다. 윤 대통령의 참모가 얘기했는데 윤핵관 얘기를 누가 했냐면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했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국정 운영의 방해꾼, 적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을 주저앉힐 때 예. 결정적으로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윤핵관들이 반윤의 우두머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두머리. 네. 나경원 의원도 나중에 그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치 상황이 낯설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같은 맥락인 거죠. 졸지에 지금 안철수 의원도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 돼버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굉장한 이중잣대예요. 윤핵관이라는 표현도 또 윤심이라는 것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잣대가 다른 겁니다. 예. 근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에 나온 주자들이 너도 나도 내가 윤심과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게 윤 대통령한테 나쁜 겁니까? 저는 나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윤심을 거론할 자격도 없고 예. 친한 척하지 마. 한마디로 이런 거죠. 결국 그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전면 개입해서 결국 윤 대통령 의중에 있는 당대표 후보를 무슨 일이 있어도 당선시키겠다라는 의중을 다시 한번 내비치는 거라고 보고요. 법적으로 그 예전에 두더지 게임 같은 느낌도 네. 좀 듭니다. 법적으로 대통령이 이런 경선 개입이 과연 뭐 합법적인 거냐 불법적인 거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과거에도 대통령이 어떤 주자에게 마음이 있다, 어떤 주자를 상대적으로 선호한다. 이제 그런 해석은
뭐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다른 당의 전당대회에서도 있었던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누구나 어쨌든 당대회에 출마할 그런 자유가 있는데 피선거권이 있다면 근데 아예 출마를 못하게 룰을 바꾸고 협박해서 주저앉히고 급기야는 이제 반윤 딱지 붙여가지고 예. 또 다른 유승민 또 다른 나경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정당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런 전례가 있었나 싶을 만큼 이례적인 일이고 결국에 저는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 이게 민주주의 상식을 파괴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지난주에 장성철 소장님이 왜 자꾸 박원석 의원부터 먼저 물어보냐라고 이의를 제기해서 먼저 제가 의견을 좀 구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발언을 아끼겠습니다. 예. 그냥 박원석 의원님 다 얘기하시죠. 최근 정세를 보건대 굳이 발언을 먼저 나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장성철 소장님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박원석 전 의원님이 먼저 발언한 사실이 있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큰일 날 자, 것 같아요. 뒤에 따라서 해주시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어딜 감히 건방지게 대통령과 동급이 돼? 안윤연대? 이게 말이 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기분 나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박원석 의원님 얘기 잘 해주셨듯이 아직도 모르겠어. 대통령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김기현 의원 당대표 만들겠다는 거야. 유승민 제끼고 나경원 제끼고 다 봤잖아. 예. 근데 왜 안철수 의원 당신 왜 지지율이 왜 올라가? 왜 나를 왜 이용해? 그 기분 나쁨의 표현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 와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만나서 안윤연대 잘못된 표현이다. 어떻게 동격이냐 이런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과거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과정 중에서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를 했었잖아요. 그때 단일화 선언문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몇 개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함께 정권을 준비하며 함께 정부를 구성하여 예. 정권 교체의 힘으로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이뤄내겠습니다. 저도 누구랑? 당시 시사 프로그램에서 기억이 납니다. 계속 누구랑? 그 표현을 썼어요. 누구랑? 안철수 의원하고 할 거야. 안윤연대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동격이 아니다. 건방지게 어떻게 감히 나랑 안철수 의원하고 비교를 하냐.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전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7판이 또 나왔으니까 저희가 뭐 지금 이진복 정무수석 얘기는 들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네. 칸이 필요해서 칸이 필요하니까 지우고. 그러니까 지금 저 7판 좋아해요. 옛날 보수박원 선생을 잠깐 해가지고 일단 대선 때는 예를 들어 윤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이 함께라는 말로 함께 했어요. 함께. 투게더. 동격 같이 그럼요. 손잡고 옆에 네. 손잡고인데 엊그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한 얘기를 해석하건데 안윤연대가 어떻게 동격이냐 대통령과 후보가 급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했던 말은 거짓말이다라는 게 장성철 소장님의 말인 거죠. 아니죠. 그거는 박성태 지금 앵커께서 거짓말이라는 특정 단어를 쓰셨는데 예. 그때와는 좀 다른 의미로 지금 대통령과 이진복 수석은 얘기를 하고 있다. 예.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짓말까지는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다르다. 예. 근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좀 강한 표현들은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당이 떠주실 때는 꽃도 드시면 됩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토사구팽이 처음도 아니잖아요. 이준석 그 전 대표의 사례를 봤을 때 예. 저는 뭐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당시에 이제 공동정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수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인수위원장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른바 이제 윤한연대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안윤연대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 예. 윤한연대였다. 근데 굳이 대통령실에서 그걸 안윤연대라고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기어오르냐 예. 이런 식의 반응을 했는데 저는 대통령을 동급으로 놓냐 이런 대통령실의 발언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대표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부하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원들이 선출한 여당의 대표도 그리고 국민이 선출한 그 여당의 국회의원도 대통령의 부하가 될 수 없어요. 예. 근데 지금 대통령실의 인식은 이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발언에도 묻어 있는데 대통령의 참모들을 간신으로 취급을 한다.
그건 대통령이 간신도 구분 못하는 어리석인 사람인 거냐라는 예. 식의 반응을 하잖아요. 무능한 사람이냐? 근데 안철수 의원은 간신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만 당내에서 간신이라는 표현들을 써요. 주로는 윤핵관들을 지칭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윤핵관들은 대체로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에요. 근데 윤 대통령은 전부 대통령의 참모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 대통령 비서실에 그 비서들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 장관까지 다 본인의 참모라고 생각하는데 삼권 분립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제가 보기에 상식이 없는 것 같다.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여당과 대통령실 간의 관계,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 간의 관계는 그냥 수직적 관계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상명하복해라. 이게 윤 대통령이 원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이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부각됐던 일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일 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날아간다.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워딩을 보세요. 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적.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같은 여당 내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방해꾼, 적. 그러니까 인식이 뭐냐면 내 편 들지 않는 사람, 내 말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나 배제시킬 거야. 필요 예. 없어. 그냥 나가. 이거 같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공천 잘해가지고 총선 승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봐보세요. 자, 이준석계 배제시켰어요. 유승민계 배제시켜요. 나경원 배제시켜요. 안철수도 적으로 돌려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으면 내년 총선 이길 수 있어요? 충성파만 그 남아서는 어제 봐보세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한 충성심을 보였던 강신업 변호사, 예.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 이 사람들 컷오프 시켰잖아요. 그 사람들도 지금 유튜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 온갖 험한 말들을 막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강신업 변호사는 이제 배신자라고까지. 네. 그런 사람들도 배제시켰어요. 외연을 자꾸 확대해야 총선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자꾸 배제시키고 왜소화되고 축소하고 울타리 쳐놓고 야, 너 우리 사람 아닌 것 같아 발로 뻥 쳐서 내보내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려는지 지금 말씀 이제 도저히 극단적인 쪽도 또는 중도 쪽도 다 외연이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다 손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강신업 변호사나 뭐 신의 한수의 신혜식 그럼요. 씨도 다 손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 이 선거 이기려면 한 표라도 더 긁어와야죠. 생각해 보시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냐고요. 지방선거 바로 직전이었어요. 예. 그때 다 포용하고 광주 가고 5.18 다 품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야, 대통령이 진짜 통 크게 정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많은 국민들이 박수 쳤잖아요. 전국에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 밀어줬습니다. 대통령의 힘을 실어줬죠. 그 권력에 취하신 건가요? 예. 이거는 옳은 정상적인 행태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저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사실 최근 며칠 동안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실의 윤당 폭격에 도저히 앉아 있지도 못하고 나자 빠진다고 하면 좀 그렇고 아유, 어쨌든 주저앉았을 때 네.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부각됐잖아요. 네. 부각됐는데 저렇게 또 대통령실에서 윤당 폭격을 가하는데 오히려 최근 여론조사 추세는 뭐 오차범위 내인 것도 있고 오늘 매경조사는 오차범위 밖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될까요? 이거 같아요. 김기현 의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들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율로는 그러니까 전당대회 지지율로는 지금 윤심이 저렇게 과하게 표출되는 건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안철수 의원 이제 마음에 안 들어요. 지지율 높아요. 잘못하면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을 융단 폭격해가지고 또 주저앉혀요. 그래서 출마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요, 그 표심은 그 반감 세력들은 다른 사람을 찾아서 내세울 거예요. 그럼 천하람 후보가 그러면 다시 김기현 후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심, 당심으로 받아들여야지 왜 나한테 반대해? 기분 나빠. 다 처단.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지지율 추이를 좀 봐야 되겠죠.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명분 측면에서 나경원 의원도 조금 이제 명분이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공직을 2개나 받고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위원장과 기후 대사라는 2개의 공직을 받고 그러면서도 이제 당대표 계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저울질했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둘 다 하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명분을 좀 잃었는데 일단 안철수 의원은 명분 면에서 좀 다르죠. 뭐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주겠다는 공직도 지금 안 받았다. 오히려 이게 지금 비난의 소재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범친윤 네트워크에 속하는 정치인이었어요. 예. 그런데 대통령 말을 안 들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조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안철수 의원은 같은 당도 아니었고 심지어 지난 대선 막판에 어떻게 보면 단일화를 통해서 결정적인 기여를 했잖아요. 물론 예. 오래된 당원들하고 스킨십이 약하다는 안철수 의원의 약점은 있지만 명분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비윤으로 보이는 게 크게 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낯설거나 이상하게 보이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을 그렇게 쉽사리 주저앉히기 어려울 거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여기서 주저앉으면 더 갈 데도 없어요. 예. 많은 당을 거쳐왔고 많은 당을 만들었고 더 이상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또 안철수 의원은 사실 지금 쭉 보니까 옛날 이제 바른미래당부터 해서 당내 갈등과 통합을 많이 겪어본 뭐 거기에 잘 대처하진 못했죠. 어쨌든 당내 갈등 분야에서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경력직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그 과정에서 뭐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다고 보고요. 나경원 의원은 보수 정당 한기를 20년 넘게 걸어왔고 예. 당내에 일정한 지지층도 있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자리 못 잡으면 정치 못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절박해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오늘 선거운동을 하루 안 한 게 이건 뭐 이상한 그만두려는 시그널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약간 이제 뭐 호흡 조절 차원에서 잠정 선거운동을 조금 중단했던 게 그래도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안철수 의원도 좀 인터뷰를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오늘 일단 공식 활동을 최대한 자제한다. 일단 숨고르게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숨고르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냥 한번 예의를 차려준 것 같아요. 예의다. 네, 대통령께서 저렇게 세게 얘기하니까 바로 나와가지고 또 다른 말 하면은 더 밉보일 수가 있다. 일단 좀 예를 차려주고 내일 당 후보들이 비전 발표하거든요. 예. 비전 발표회를 제대로 좀 준비해서 발표하겠다라는 거고 안철수 후보 쪽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요. 뭐라고 해도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로 뭐 중도 사태나 아니면은 뭐 굽히는 그런 모습을 표하지 않고 빌미는 잡히지 않겠다. 빌미 잡히지 네, 않겠다. 괜히 또 반윤으로 완전 자리매김하는 거는 피하겠다. 네. 근데 오늘 보면은 이 장제원 의원 윤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자기는 가만히 윤핵관 있겠다. 표현 쓰면 대통령이 엄청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 봐보세요. 오늘 장제원 의원이 3시 14분에 뭐라고 했냐면 예. 안철수가 윤 대통령을 끌어들여 대통령실 이거 당무 개입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3시 22분에 대통령실은 왜 당무 개입해 이런 지적에 대해서 윤 대통령 당원이다. 당무에 대해서 얘기할 권리가 있다. 상반되는 메시지를 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윤핵관과 대통령실도 지금 긴밀하게 뭐 소통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늘 헤드라인에 이거 재밌습니다. 윤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입니다. 네. 월 300만 원 당비 내는데 당원으로 살 말 없겠나? 그러니까 말만 해야 돼요. 원래 특별 당비는 저도 알지만 뭐 대통령도 내고 당 소속의 이제 국회의원들, 지자체는 다 내잖아요. 말을 차이가 하는데 있지만. 말을 해도 괜찮다니까요. 예. 근데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그냥 원칙론적인 말을 해야 돼요. 우리 당의 어떤 전당대회가 정말 당원들과 국민들의 뭐 선택에 의해서 정말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도움 줄 수 있는 뭐 그런 분, 뭐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뽑혔으면 좋겠다. 예.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원론적인 발언도 좀 위험하긴 하지만 공식적이고 원론적인 발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발언이 아니라요. 이건 개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처음 한번 되돌아가 보자고요. 그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 룰 100% 당원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의견이에요? 이건 개입 아니에요? 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기 의견을 과하게 표현한다는 거죠. 원론적인 입장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권력을 가진 분은 의견이 없어요. 그는 지시고 통제고 강요예요.
그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바로 다음 날, 아이 그래요, 100%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이거 의견 표명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도 윤핵관들도 그 전부 전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당내에서 어쨌든 이 반감, 대통령의 지나친 전당대회에 대한 개입, 예. 이게 안철수의 부상, 김기현의 정체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전략을 다르게 써야죠. 그리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비전을 중심으로 본인이 연포탕 얘기를 했으면은 그 일관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연포탕 끓이려고 물 올려놨다가 대통령실에서 또 누구를 저격하면 거기 쭈르륵 쫓아가고 이 불도 안 붙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또 칠판이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네. 연포탕 좋은 말씀입니다. 그 연포탕을 끓이겠다고 김기현 의원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연포탕에 넣기 전에 낙지를 엄청 두드려 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귀가 게다가 적절하죠. 지금 김기현 의원의 연포탕은 그게 원래 연대 포영 탕평이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연대를 포기한 한탕주의가 돼버렸어요. 아, 그 연포탕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김기현 포는 의원이 포기다. 김기현 의원이 지금 당권 주자로서 전혀 부각이 안 되고 마치 윤 대통령이 후보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후보들이. 그만큼 대통령실의 개입이 지금 지나치고 그 바람에 오히려 이 전당대회 구도에서 김기현이라는 후보의 매력, 메시지, 비전 이런 게 다 묻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상황을 계속 가면 선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윤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이 서로 전략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하는 말도 이 상충되고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고 무작정 그냥 강공 일변도로만 치닫고 있는데 이게 당내 분란만 일으킬 뿐이지 그다지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급기야 이제 협박이 나왔습니다. 예. 만약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 대통령 탈당할 거야. 앞서 이제 심평 변호사를 인터뷰할 때 나왔는데 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은 탈당할 거라고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풀렸던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인 심평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전제가 하나 붙었어요. 제가 아까 인터뷰할 때 나왔는데 최근 대통령실 또 여권 관계자들 많이 얘기한 결과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라고 심평 변호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심평 변호사처럼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대통령실이 강하게 부인하고 김기현 의원도 그분을 계속 후원회장으로 두는 게 적절치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 어쨌든 그 얘기가 앞으로 남은 전당대회에서 회자될 테니까. 근데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해요. 일단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거는 심평 변호사의 개인 의견이지 우리 캠프 의견은 아니다라고 다 똑같습니다. 대통령실도 그런 비슷한 반응,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반응. 근데 사실 저 발언이 갖는 파장을 생각하면 대통령실에도 훨씬 더 강하게 예. 부인하거나 경고를 했어야 되고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강하게 경고하면서 왜 심평 변호사의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저렇게 소극적으로 반응을 하죠. 김기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멘토라는 분을 후원회장으로 앉혀서 계속 이 윤씨 후광을 안고 예. 가겠다. 이 생각이 더 강한 거잖아요. 저 발언의 책임을 물어서 후원회장을 물러나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실제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뭘 가진 게 있어가지고 탈당을 하죠. 제가 보기에는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보다 탈당 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통령이요? 아니,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당내 분란 일으켜 놨는데 대통령이 정치적 소득을 못 얻으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힘을 잃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탈당 당해요. 과거에 그런 사례들도 많았고. 과거에 이제 대통령들이 당 총재를 겸임할 때 지지율 떨어지면 다 탈당을 당했었죠. 네. 이미 탈당을 한 장성철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당히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당황스럽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과연 정상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너무나 비정상적인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예. 결국에는 이거 같아요. 그냥 김기현 의원 당대표 만들어주세요. 당원 동지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안철수 후보 지지하지 마세요. 저는 김기현 의원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쳐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정상적인 전당대회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는 저도 대통령 10년 넘게 정치권을 쭉 봐왔는데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당무에 본심을 예. 본심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을 드러낸 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 대통령 스타일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검찰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예. 상명하복이죠. 아, 왜 내가 얘기했는데 왜 말을 안 듣지? 왜 다른 얘기를 하지? 이게 말이 되나? 그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경로하는 모습. 예. 어제 그 안철수 의원의 그 발언 갖고 대통령의 정무수석 비서관이 국회까지 와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다? 이것은 대통령의 의중과 뜻이죠. 대통령이 지시하셨으니까 가서 한 거잖아요. 예. 이건 노골적인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법에 위반되냐 안 되냐 이거 우리 공직선거법도 찾아봐야 되고 정당법도 찾아봐야 돼요. 예.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박원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과거에 정말 힘이 셌던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이런 분들도 왜 이런 식으로 개입을 안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개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임기 초반의 지지율이 YS 90%, 문재인 대통령 90% 예.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아, 설득력이 있네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여당을 가져가려면 이렇게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거고 윤 대통령이 계속 캐릭터가 굉장히 센 분처럼 보이지만 센 척하는 분이에요. 진짜 센 사람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저렇게 센 척하는 거 무너지는 거 순식간일 수 있어요. 아니 2016년 대통령실에서 이거 예. 방송 보고 그래 박원숙은 우리가 센 거 한번 보여줄게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뭐 보여주든가요. 박원석 전 의원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네, 참 걱정됩니다. 예. 권력에 맞서면서 평생을 살아왔다고 지금 뭐 보여주든가요.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잠깐 표정이 약간 자신 없어지는 듯한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겁먹은 것 같아. 예, 일단은 사실은 2016년이죠. 당시 새누리당의 총선 공천 문제를 두고 박근혜 당시 전 대통령과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간에 알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적이고 대놓고 하진 않았었죠. 물밑으로 알게 모르게 아 그리고 본인이 직접 안 나섰죠. 안 나섰죠. 그때 이항구라든지 당시 아니면은 형중한 친박 최고위원들을 예. 조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라고 그런 거지. 대통령실이 이렇게 직접 나선 것은 그건 참. 당시에 대통령이 뒤에 있을 거다라는 추측만 가능했었죠. 네. 예. 제 보수의 민나 책에 보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김순무성 대표의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네. 부실장. 훌륭한 보좌관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에 그 총선 공천에 개입한 걸로 공직선거법에서 유죄 판결을 또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징역 2년형을 받았고요. 이번에 이제 공직선거가 아닌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가 아닌 당내 선거이긴 합니다만 때문에 정당법과 선거법이 여기 어떻게 적용될지는 해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법을 떠나서 예, 대통령이 당무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할 때는 당의 어쨌든 정책 결정 사안이나 혹은 입법 결정 사안이나 국정의 현안을 가지고 당에 이렇게 당부를 하거나 그런 거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걸 떠나서 공정해야 될 선거에 대통령이 개입해가지고 특정 주자 편을 들거나 특정 주자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거는 그거는 법을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기치로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고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일이죠. 일단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당내 경선에도 개입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한 얘기가 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장성철 소장은 악연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박원석 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은 우리 당의 최고 당원이다. 당무 의견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보통 대통령을 1호 당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호 당원이라고 하죠. 당무에 관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고 전당대회 참석을 할 수도 있고 당 예. 행사 와서 축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정당 민주주의를 해치지 않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개입하는 방식은 이게 당내 민주주의를 해치다 못해서 이 상식 자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당내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어요. 저럴 바에는 차라리 나는 김기현 의원을 지지한다. 라고 대통령이 선언을 하는 게 부작용이 덜할 거예요. 예. 다른 후보들 못 나오게 하고 아직도 그건 모르시겠어요? 다른 후보들 주저앉히고 다른 후보들 막 그 압력 행사해가지고 반윤으로 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나는 김기현 후보를 지지할 테니까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게 당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라고 선언을 하는 게 더 떳떳하고 정당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무슨 타조 같아요. 모래 속에 머리 박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못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보이잖아요. 예. 그 행동이. 그래서 저는 선거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 되면 진짜 심평 변호사 말처럼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고 예. 그렇다고 김기현 의원이 된다고 해서 안정적이 될까요?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윤핵 간의 저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저거는 잘못됐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 마음을 다시 보듬을 거냐고요. 이거 전당대회 끝나면은요, 화합의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열의 전당대회, 그 시발점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만약에 이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 나가면 네. 뭐 화합할 대상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도 그럴 수도 있고요.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저희가 일단 뉴스룸 본방 중에 또 지금 오늘 유튜브에서 의견 주신 분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방 중에 나온 댓글이요. HOANG 님이 주신 의견인데요. 눈에 확 띕니다. 크크 좋아 빠르게 가 라는 게 그냥 막 가자는 느낌이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과거에 했던 표현을 가지고 빠르게 가는 게 아니고 막 간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오우. 심평 변호사와의 했던 인터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정치 일도 안 해본 국민의힘의 사람 씨가 말라서 땡땡이었는데 이 표현은 제가 그냥 땡땡으로 하겠습니다. 신당 창당이라 말이 되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전에 정치를 일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외부에서 수혈이 되었었는데 신당 창당을 본인이 또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별로 반응들은 없는데 급하니까 이 두 분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예, 거의 다 됐어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드리세요. 예.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해보신 적이 없죠. 어떠한 검찰총장 시절에 보여줬던 그 정의로움 때문에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예. 그러면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치는 강요가 아닙니다. 정치는요, 검찰총장, 검사 시절과는 다르게 내 의견과 다른 판단과 생각을 하는 반대층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배제하는 거 정치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정해서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 차이점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말 듣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적이야, 넌 방해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자칫 잘못하면 모든 국민이 방해꾼과 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업무의 특성도 있겠지만 검사 시절에 사실 범죄자와 타협한 적은 없을 거 그럼 아닙니까? 국민이 범죄자예요? 당원이 범죄자예요? 그게 이제 일단 조율하고 타협하는 게 습관이 안 돼서 네. 그것도 사실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같은 당에서 대선을 치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날에 나가서 유세하고 예. 정말 많은 비난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응원했잖아요. 그러면은 통 크게 포용 있는 정치 보여주셔야죠. 그러면 일본 대통령 카메라- 되셨잖아요. 제가 예.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대통령 되셨잖아요. 앞으로 정치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대통령 끝나고 나서. 제가 볼 때는 안 보실 가능성이 큰데 저희가 디지털로 또 편집을 하니까 일본 카메라 보고 대통령이 보내는 영상 편지 짧게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방해꾼 지금 영상 편지 하려고 지금 장성철이 아. 얘기하는 게 대통령실에 전달이 되겠습니까? 안 할래. 위험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저도 예.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이게 윤 대통령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문재인 정권을 두고. 5년짜리 대통령이 겁이 없어요. 이 말로 마치겠습니다. 아, 5년짜리 대통령이 겁이 없다. 알겠습니다. 뉴스룸 뒤 유튜브 본방 중에 나온 지금 접속자가 꽤 동접자가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그 마크 때문에 오신 분들이 이거 뭐지 하고 보신 분들이 꽤 많아서 제가 오늘 조금 더 했습니다. 근데 뉴스룸 뒤에서 오신 분들 MOKULSHA 목구 이거 뭐라고 그러죠? 목굴샤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러다가 온 국민이 윤통의 적이 되겠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요. 또 쓰셨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쳐들면 바로 때리면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건데 광야의 딸기 도둑 정치 잘 모르는데 대통령이랑 안철수 의원이랑 단일화하지 않았나요? 저러면 배신 아니에요? 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빛과 그림자님 제가 앞서 이진복 정무수석의 말을 지었는데 비중이 없어서 지우는구나 라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칸이 없어서 제가 그림 그리려고 지웠습니다.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합니다. 저희가 따로 큰 메타포가 없다는 거. 예, 그다음에 성일님께서 보내신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당비 300만 원 냈으니까 당면에 이길 수 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럼 지금 월 300 내고 이렇게 땡땡땡 중이었던 거임? 이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강지현님은 요즘 상황은 오락실에서 두더지 게임 보는 것 같다. 하나 거슬리면 꽝 때리고 또 올라오면 빡 쳐내고 또 올라오기만 해봐라. 철저히 관찰 중이다. 이게 제일 눈길은 확 갑니다. 그분들이세요? 영화표. 일단 강지현님, 네. 장성철 소장님 추천으로 일단 한 장 받게 됐습니다. 2장 아니에요? 예? 2장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한 장 남았습니다. 이건 뭐 박원석 의원님이 또 해드린 거. 김문희님, 연포탕에 낙지가 없으면 그게 연포탕이냐? 제가 이제 낙지를 바깥에서 두드려 패고 있다라고 하는
뷰를. 낙지 죽었어요 벌써. 낙지는 이미 갔다. 예. 아, 근데 정말 저 정말 너무 창피해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정말. 짜증 난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 어때요? 예, 좋습니다. 예, 부탁. 우리 동물 비유 좋아하니까요. 예, 김문희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네 분 드리고요. 오늘 시간이 또 다 돼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고 다음 수요일에는 정치 말고 이제 다른 이슈로 또 뉴스룸 D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오늘 월요 닷가 뉴스룸 D는 여기서 마치고요. 수요일에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뉴스룸 D에서 만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